네, 안녕하세요. 리테라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2024학년도 대구교대 입학 전형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구교대를 끝으로, 이제 교대 입학 결과는, 이제 2024학년도죠. 전년도 이제 입학 결과는 모두 다 공개가 됐고, 물론 이제 뭐 교대 이외에, 제주대 같은 경우에 뭐 초등교육이라든지, 뭐 이화여대 초등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학교는 지금 이제 영상을 이제 촬영하는 요 시점에는 아직 그 입결 자체가 공개가 되진 않았는데 어쨌든 이제 순수하게 교대로서는 이제 대구 교대를 마지막으로 2024학년도 입학전 결과들이 이제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교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지금 변화가 좀 예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제 앞서서 저희 이제 뭐 리테일 아이디에서 이제 교대 입시 결과를 이제 좀 이제 업로드를 하면서 이제 촬영도 하고 업로드를 하면서 당시에는 이제 확정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이제 확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5월 기준으로 이제 2026학년도 네 이제 전형도 이제 교대 인원 감축해라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적용이 되어서 2026학년도 이제 입시 전형도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학년도 전형 이제 당장 올해 치러야 될 전형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좀 중첩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뭐 이제 확정 인원들이 뭐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이번 달 이제 5월 달이 마지막일 텐데 네 어쨌든 뭐 조금 더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내용 좀 살펴보셔야 되고 다만 이제 그 2026학년도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그 입시를 치러야 되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를 한번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지금 2026학년도 그러니까 24학년도가 아니라 2026학년도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인 학생들이 이제 치러야 되는 그 대구교대 이제 입시 전형에 대한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니까 뭐 기본적으로 일단 대구교대 같은 경우 수시에서는 인원을 그렇게 크게 많이 줄이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수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인원이 조금 더 뭐 증가가 된 형태인 것 같은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뭐 수시 같은 경우에 뭐 참스승 전형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전형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참스승 전형 같은 경우에 지금 2026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정 인원이 한 몇 명이 돼 있냐면 50명이 지금 배정이 돼 있더라고요. 이건 이제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인 수험생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 50명 정도 배정이 되어 있고 원래 2025학년도 그러니까 올해 이제 입시를 치러야 되는 고3 같은 경우에도 원래 배정 인원은 참스승 같은 경우 50명이 배정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일한 인원 규모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역 인재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분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대구 경북을 이제 합쳐서 이제 모집을 했었는데, 이제 2025학년도 이제 올해 입시부터는 이제 대구 같은 경우와 그다음에 경북 지역 인재를 좀 다르게 모집 인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 지역 인재 같은 경우에 원래 이제 배정되어 있던 올해 인원은 80명 그리고 경북 지역 인재 같은 건 100명이었는데 2026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구 지역 인재는 100명 그리고 경북 지역 인재 같은 경우에는 120명으로 여전히 모집 인원 규모가 큽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지금 2026학년도하고 2024학년도를 비교해 보면 지역 인재 전형은 지금 수시로서는 더 확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4학년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입시 설명해야 될 요때 인원이 총 150명을 그러니까 그때는 뭐 대구 경북 구분하지 않고 네 그냥 대구 경북 합쳐서 150명을 이제 모집을 했었는데 2026학년도에는 지금 대구 지역 인재로 100명 그리고 경북 지역 인재로 120명을 모집하면서 총 220명을 모집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2024학년도보다도 오히려 지역 인재 전형 모집 인원은 조금 더 늘어났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약간 70명 정도 규모가 좀 늘어나 있는 상태였고, 그 다음에 2025학년도 올해 이제, 입시를 치러야 되는 고3들 같은 경우에는 대구 같은 경우에 지역 인재 전형이 80, 그리고 경북 지역 인재 전형이 100명. 요렇게 원래 되어 있었는데 이건 인원 조정이 될지 어떨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2025학년도 원래 배정된 인원이었는데 지역 인재 전형 모집 인원을 어쨌든 지금 단계적으로 2024, 2025, 2026학년도 계속해서 지금 올렸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이외에 이제 다른 이제 소수 인원들은 이제 모집하는 전형들도 있는데, 그럼 이제 뭐 가장 큰 의문점이 이제 정시거든요. 정시에서 과연 얼마 정도를 뽑을까? 지금 2025학년도 원래 이제 계획 안에 나와 있었던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정원 내 일반 전형 모집 인원이 총 133명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수시에서 2월 되는 인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이제 조금 감안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2026학년도에 무려 인원이 55명밖에 지금 모집을 안 합니다. 대폭 줄어들었어요. 대폭. 그래서 지금 절반 이상이 지금 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수시에서는 좀 늘어나긴 했으나, 네, 지금 인원이 정시에서 지금 많이 감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제 저는 좀 복잡한 내용들이 있는데, 요건 이제 뭐 최종적으로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2025학년도 지금 좀 입학 전형 인원들이 이제 조금 확정이 돼야지 이제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좀 전반적으로 보면은 네, 교대 인원들이 좀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는 네, 분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들 좀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대구교대 2024학년도 작년이죠. 그러니까 작년 입결을 살펴보기 앞서서 기본적으로 대구교대에 이제 어떤 식으로 모집을 했었는지 그 모집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요 내용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그 수시 전형과 그다음에 정시 전형 이제 나누어서 모집을 했었는데, 뭐 수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형들이 모집 1단계 모집 인원만 달랐고 거의 대부분 다 단계별 전형을 했었습니다. 단계별 전형을 했었는데, 그 단계별 전형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단계 같은 경우에는 뭐 서류 100%로 모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자, 1단계 서류 70%와 그 다음에 면접 30%를 합산해서 그래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을 했었습니다. 1단계 모집 인원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참스승 전형이 이제 수시 일반 전형이 되는데, 참스승 전형 같은 경우에 1단계 이제 모집 인원이 3배수를 뽑았고요. 3배수를 뽑았고, 그다음에 지역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배수. 이렇게 이제 1단계에서 모집을 했었는데, 여기 이제 참수승 전형 같은 경우 2025학년도, 그러니까 올해 이제 입시를 치러야 되는 고3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원래 입시 계획안에는 5배수로 지금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1단계에서는 조금 더 이제 모집 인원 배수가 조금 더 확장은 됐다라고 하는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이제 모집을 했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전형들, 그러니까 참수승 전형을 제외한 뭐 지역 인재, 국가보훈, 기초생활 차상위, 한부모 요런 이제 모든 전형들이 1단계에서 다 2배수를 모집을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없이 이제 모집을 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수시에서 2월 된 인원이 있으면 그 인원들도 이제 모집을 하는데, 정시 모집은 이제 다른 대학교들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대학교들은 보통 이제 다른 교대들은 국수 영탐의 거의 이제 반영 비율이 25%씩 다 동일한데, 대구 교대는 좀 특이하게 국어 30%, 그다음에 수학 30%, 그리고 영어 20%, 탐구 20%. 이렇게 이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국수영탐 반영 비율이 좀 다르거든요. 그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해서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25%씩이 아니라 국수 30%, 그 다음에 영탐 각각 25%, 요렇게 이제 반영을 했었다. 요걸 이제 조금 미리 기억을 해두시고, 네,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이제 조금 살펴보면, 지금 이제 수시 모집 같은 경우에 이제 전체적인 이제 총괄 현황인데요. 수시 모집 같은 경우에 지금 참스승 전형, 그러니까 참스승 전형이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모두 다 단계별 전형을 신청했는데, 참스승 전형 같은 경우에 지금 모집 인원이 총 42명.
42명을 모집했고, 자, 이제 뭐 지원 인원이 지금 총 42명 모집에 506명이 지원을 해서 경쟁률은 12.5대 1로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연도 경쟁률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이전 연도 경쟁률이 8.28대 1이었던 거에 비하면 상당히 이제 경쟁률이 좀 많이 높아졌다. 그렇게 일단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모집 인원 자체가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는 65명을 모집을 했었으니까 모집을 좀 줄여서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지원 인원은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경쟁률이 좀 많이 뛰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최종 등록 인원이 뭐 남학생 15명, 그 다음에 여학생 21명 해서 총 36명이 등록을 했고, 미충원 인원이 6명.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19명의 미충원 인원이 발생을 했는데, 그때에 비하면 오히려, 미충원 인원은 조금 더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아마도 이제 그 교대 선호도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로 이제 경쟁률이 높아졌다는 이 데이터를 살펴보면 내신 성적이 이제 조금 이전 연도보다도 조금 더 이제 낮아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조금 더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미충원 인원 규모도 좀 줄어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뭐 그건 이제 대학만이 알고 있을 테니까요. 어쨌든 이제 좀 그런 형태의 변화가 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 이제 뭐 교대들마다 지역인재 전형의 모집 규모가 가장 큰데 뭐 150명을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는 모집 규모가 127명, 127명이었었는데, 그러니까 2020 3학년도보다는 모집 인원이 규모가 이제 더 늘어났죠. 일반 전형이 줄고 그 다음에 지역 인재 전형이 더 늘었다. 그리고 지원 인원은 자 515명이 최종적으로 지원을 해서 경쟁률 3.43대 1. 이거는 경쟁률이 이전 연도하고 거의 비슷해요. 지역 인재 전형은 매년 통계적으로 보면 거의 경쟁률 변화가 크게 나타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전형은 조금 이제 변동이 좀 심할 수는 있어도요. 자, 그리고 최종 등록 인원은 총 149명이 지원을 했고 미등록 인원은 1명. 그리고 전년도 미등록 인원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충원율이 굉장히 높다.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의 충원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가보훈 대상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8명을 모집을 해서 37명이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4.63대 1 경쟁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년도하고 정확하게 동일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등록 인원은 7명, 미충원 인원은 미등록 인원은 1명. 전년도에는 8명이 다 등록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1명이 등록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 및 차상위 한부모 계층, 이제 한부모 가족 전형 같은 경우는 14명 모집에 60명이 지원했고, 경쟁률 4.29대 1, 전년도하고 비슷했습니다. 자, 그리고 12명이 최종 등록을 했고, 2명이 이제 등록을 하지 않아서 요 인원들은 이제 2월이 되는, 정시로 이제 2월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또 발생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어쨌든 지금 보면은 전년도에는 사실 이제 그 국가보훈 대상자, 미등록자 빵, 그 다음에 기초생활이나 차상위 계층, 한부모 계층도 미등록 인원 자체가 아예 없었는데, 전년도, 2024학년도에는 미등록 인원이 1명, 2명씩 발생을 했었다. 그래서 정원 내 지금 미등록 인원은 10명으로 발생을 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 정원 내 미등록 인원은 총 19명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스승 일반 전형에서만 미등록 인원이 발생을 했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정원외로 모집을 했었던 이제 농어촌 전형과 장애인 전형을 한번 살펴보면, 농어촌 전형 같은 경우에는 15명 모집에 80명 지원해서 5.33대 1 경쟁률, 전년도하고 뭐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조금 경쟁이 좀 하락하긴 했는데, 자, 어쨌든 최종 등록 인원은 10명, 그 다음에 2월 인원이 지금 5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전년도에도 뭐 3명은 발생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5명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14명 모집에 26명 지원해서
경쟁률 1.86대 1 조금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전 연도에 비해서. 그리고 최종 등록 인원 10명, 미등록 4명. 전년도에도 2명의 미등록 인원이 발생을 했는데, 네, 그렇게 좀 일단 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기초생활 차상위 및, 이제 한부모 계층, 이제 정원 외로 모집을 정원에 이제 모집 인원에 대한 부분은 아예 없었기 때문에, 요건 뭐 우리가 크게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해 5도 전형 같은 경우에는, 네, 3명 모집에 3명이 지원해서 경쟁률 1대1, 그런데, 3명 다 충원을 하지 못했네요. 그래서 3명이 다 2월이 됐다. 정시로.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제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서해 5도 같은 경우에 지금 2025학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2025학년도에는 모집하지는 않습니다. 요때 이제 모집 인원 규모가 없고 다시 2026학년도에는 또 모집 규모가 이제 또 생기니까 그런 점들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원 내에서 지금 미충원 인원이 12명이 발생을 했고 정원 내에서 10명이 발생을 해서 총 2월 규모는 22명의 2월 규모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인원들 일부는 이제 정시 모집으로 2월이 됐는데 뭐 다른 교대들에 비해서 대구교대 지금 2월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시에서 모집하는 모집 인원이 지금 이제 총 180명 이제 모집에서 자 629명이 지원을 했고 뭐 아시겠지만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전년도 교대들은 정말 깜깜이 전형이었죠. 어느 정도 이제 경쟁률이 발생을 할까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2023학년도 그러니까 전년도 이전 연도를 기준으로 삼아보면 이전 연도는 모집 인원이 총 189명이었었거든요. 당시 지원 인원이 334명. 차이가 심하죠. 그래서 경쟁률이 1.77대 1이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 2024년도 작년은 경쟁률이 지금 3.5대 1까지 이제 이르는 그 정도의 인원 규모가 발생을 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 인원은 180명, 2월 규모 없이 미충원 인원 없이 전원 다 등록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정원 내 인원은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정원외로 모집을 했었던 인원들 규모는 2월이 된 경우에 지금 수시에서 농어촌 같은 경우 미충원 인원이 5명이 발생했기 때문에 정시에서 모집을 했고요. 장애인 대상자 전형도 역시 4명이 충원되지 못해서 정시에서 모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 및 이제 차상위 한부모 계층은 총 6명을 모집을 했고, 그 다음에 서해 5도도 지금 3명을 이제 모집을 했는데, 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충원율과 이제 지원율이 나왔는지 그 부분들은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대구교대 같은 경우에 정시에서는 미등록 인원 없이 전원 다 등록을 했고 수시에서도 사실 2월 규모로만 따지고 보면 다른 지역 교대들에 비해서 2월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았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은 어쨌든 다른 지역 교대들도 3대 1이 넘어가는 학교들이 대다수였는데 경쟁률은 실제로 그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이제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면, 자, 이제 추가 합격 현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실 수 있는데, 네, 이제 후보 번호, 이제 몇 번까지 추가 합격을 했는지 그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수등 일반 전형이죠.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 21번까지, 그 다음에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지금 52번까지, 전년도에는 31번 그리고 60번까지 추가 합격을 했었는데 그렇게 어쨌든 번호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보시면 되고, 지역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16, 그 다음에 남자 16, 여학생 52명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전년도하고 남학생은 좀 비슷하고 그 다음에 여학생은 조금 더 늘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대구교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수시 전형 자체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일반 전형인 참수능 전형에서 결론적으로 지금 100% 다 충원하지 못하고 2월이 됐다는 거를 일단 조금 주목해서 보실 필요는 있겠죠. 그런 부분들의 좀 특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교 유형별로 최종 합격자 등록 현황도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떤 학교든지 간에 일반고가 전국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일반고 등록 비율이 높지만 사실 이제 거의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90.4%로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지역별 최종 합격 현황에 대한 부분인데 뭐 당연히 지역 인재 전형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금 경북 지역과 그다음에 대구 지역의 등록률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졸업 연도별 최종 합격 등록 현황을 이제 한번 보시면 뭐 수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2024년 졸업이니까 이제 고3 현역들이었겠죠. 그죠? 그래서 수시에서 지금 네, 198명 그리고 재수 이상에서 지금 총 26명 정도의 규모가 발생을 했고요. 정시 같은 경우에는 네, 졸업생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재학생들 비율보다. 네, 그래서 총 132명이 지금 등록을 했다. 이렇게 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면접 결시자 이제 현황인데 요건 그냥 뭐 참고 삼아서만 한번 자료를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이제 세부적으로 좀 넘어가서 자 이제 수시 모집 결과, 즉 정시 모집 결과 이제 조금 이원화시켜서 좀 더 이제 상세 데이터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들은 이전 연도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서 살펴볼 건데, 자 우선 지금 이제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 자 이제 어떤 이제 내신 성적대의 학생들이 이제 지원을 했는지 전형은 지금 참스승 일반 전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성적대의 학생들이 지금 지원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실 수 있고, 자, 지금 일단 참스승 전형 같은 경우는 지역 인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지원 제한 요건이 크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단위 모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인원 비율, 성적대 인원 비율이 지금 가장 많은 성적대가 2등급대에서 성적 지원자들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여기 지금 인원들만 합산을 하면 45.8% 정도의 지금 인원 규모를 가지고 있으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제 그 인원들을 확보하고 있었죠. 요 성적대에서.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이색적인 거는 지금 1등급대의 성적대들, 그러니까 1등급대 성적대가 지금 뭐 1.0에서 1.5등급 사이가 1.4%, 그다음에 1.5에서 2.0까지가 지금 9.7%라고 되어 있는데 요 성적대 지금 합산을 하면 지원자 중에서 11.1% 정도가 지금 네 1등급대 학생들, 그리고 3등급대의 학생들이 지금 한 21.4% 정도, 그죠? 그리고 4.04등급 그 밑으로도 지금 16.6% 석차 등급이 없는 자도 뭐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냥 석차 등급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 연도하고 비교했을 땐 과연 이 성적대의 지금 비율들이 어떻게 됐느냐 그거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우선 1등급대 성적대 비율이 그러니까 제가 순차적으로 하나씩 써드릴게요. 1.0에서 1.5의 비율이 2023학년도 기준입니다. 기준으로 봤을 때 1등급에서 1.5등급대의 성적대의 비율이 8.9%였습니다. 그리고 1.5에서 2.0 사이 27.7 순차적으로 계속 써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41.8 그리고 10.6% 그리고 5.0 그리고 2.4 2.4 1.2 네, 요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좀 비교해 보시면 대략 비교 퍼센티지가 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1등급대의 성적대만 놓고 봐도 2023학년도 같은 경우에 30%가 넘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40%에 육박할 정도의 네, 이제 그 성적대, 좋은 성적대 학생들의 비율이 좀 높았는데, 그리고 2등급 초반대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1등급에서부터 2.5등급 사이의 학생들이 절반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네, 뭐 물론 여기 지금 2024학년도 같은 경우에도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을 하긴 했지만 지금 2.5에서 3.0등급 사이의 친구들도 지금 비율이 상당히 좀 높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4등급이 넘는 학생들의 비율조차도 지금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종 합격자 등록 비율을 한번 놓고 보면 결론적으로 네, 지금 볼까요? 여기 4등급 밑으로 내려갔던 친구들은 어쨌든 네, 등록자 비율 자체가 아예 없었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 있고, 가장 지금 등록자 비율이 높은 지금 학생들의 비율은 대략 2등급 사이에 있는 학생들의 등록 비율이 가장 높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23학년도 등록 비율을 한번 참스승 전형만 한번 비교해 보면 당시 이제 1등급에서 1.5등급 사이의 등록 비율은 총 8.7%,
그리고 39.1%, 제가 순차적으로 쓸게요. 47.8%, 그리고 4.4%, 그리고 나머지는 없었습니다. 네. 자, 이러면 이제 대충,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원 전략을 좀 세워야 될지 조금 감이 오셨나요? 그리고 또 2월 인원 규모도 좀 컸다라고 하는 거를 좀 감안하셔서 이제 지원 전략을 수립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7명 정도는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모집 인원의 차이가 있긴 했었지만, 어쨌든, 등록이 안 되었던 성적대 학생들도 지금 등록이 되었었다라는 거를, 네, 일단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지역인재 특별 전형 같은 경우 이제 지역인재 특별 전형은 올해는 이제 좀 나누어져서 결론적으로 이제 대구와 그다음에 경북 지역 인재로 이제 조금 인원이 좀 분리가 돼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감안해서 이제 지원을 좀 하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대략적 이제 뭐 등급 분포 정도만 조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앞서서 이제 우리 참수성 전형에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으니까 여기도 이제 한번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면, 자, 지역 인재 같은 경우 지금 4.1 이상, 그러니까 4등급 밑에 있는 친구들도 지원 비율은 네, 20.2%에 해당될 정도로 지원율이 좀 있었습니다.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는 4등급 밑에 있는 친구들 비율이 한 5.7%밖에 없었는데, 네, 지금 2024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나 해당이 됐었고, 자, 근데 이제 뭐 이 친구들은 지금 합격한 친구들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 이제 큰 의미가 없는 성적대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이제 어쨌든 최종 등록자들 비율을 지금 보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던 게 대략 1.5등급에서 그리고 2등급까지, 그러니까 3.0 안쪽까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1점 중반대에서 2등급대, 특히 2등급대 성적의 학생들이 지금 과반이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이제 비율이 좀 높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뭐 2023학년도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당시에 이제 지역 인재 같은 경우에 여기 1등급에서 1.5등급 사이가 한 10.2% 정도 등록 인원 비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5에서 2.0 사이가 53.6%,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았죠. 그리고 여기가 32.3, 그 밑에 쪽은 이제 여기 3.9, 그리고 나머지는 없었거든요. 네,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성적대가 조금 하락했다라고 하는 거를 역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경향들이 이제 올해도 반복이 될지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대구 지역 인재와 그다음에 경북 지역 인재로 나누어서 분리해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적당히 좀 참고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국가보훈 대상자 특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원자들 성적대가 네, 지금 여기에서 이제 딱 끊기죠. 그래서 2.5등급 이상은 지금 지원을 안 했고 2.5등급 밑으로 이제 좀 지원을 했었는데, 뭐 전년도에도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연도에도 지금 2.0에서 2.5등급 정도 사이의 인원들은 당시에 2023학년도에는 4명 정도 지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2024학년도에는 지원자들 자체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뭐 참고 정도로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이제 기초생활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특별 전형도 역시 그냥 한번 참고 삼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사실 이제 모집 인원들 규모가 그렇게 큰 이제 전형들은 아니기 때문에 좀 성적 편차가 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좀 감안해서 살펴보셔야 되는데,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사실 전년도에는 요 비율 자체가 아예 등록 인원이 없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3.5등급, 4등급 밑으로도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일단 조금 변화된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걸 좀 살펴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같은 경우는 그래도 모집 인원 규모가 어느 정도 좀 있죠. 기초생활하고 더불어서. 그래서 좀 모집 인원 규모가 좀 있는데, 전년도 이제 15명을 모집을 했었으니까요. 15명을 모집을 했었는데, 자, 지금 이제 보면은 대체적으로, 지원자 중에서는 1등급에서 1.5등급 사이의 인원도 지금 한 명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성적대 분포가 이제 굉장히 좀 넓게 나타나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최종 합격자들 성적 비율을 놓고 보면 요 성적대 밑에, 즉 3.5등급 밑에 쪽의 지원자들은 지금 전원 다 탈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이제 3등급에 3.5등급 사이도 지금 한 명이 등록을 했었습니다. 좀 이제 극단적으로 좀 비교를 해보자면,
이전 연도, 그러니까 2023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3등급 밑에는 아예 없었어요. 없었는데 네, 전년도에 일단 한 명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걸 좀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가장 많은 등급대 인원이 지금 60%, 그러니까 뭐 인원으로는 총 6명이 지금 최종 합격 등록을 했던 6명이 지금 2.5에서 3.0 사이였다라고 하는 건데,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2.5 사이의 인원 등록 인원 비율이 50%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비하면 역시 지금 농어촌 학생 전형도 지금 이제 점수대가 조금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를 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 같은 경우에 지금 성적대 이제 편차가 이제 좀 큰데, 이거 이제 뭐 특별 전형이니까 뭐 그냥 한번 좀 이제 변수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말씀드리지는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해 5도 특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3명을 모집을 했지만 등록 인원 자체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3명 지원 인원도 지금 2.5에서 3.0, 그리고 4.1 밑으로도 지금 있었는데 지금 이제 뭐 수능 최저나 이런 것들을 지금 적용받는 전형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친구들 지원했던 친구들은 다른 이제 교대 쪽으로 이제 합격을 했을 이제 가능성도 있겠죠. 아니면 뭐 다른 대학을 지원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일단 뭐 수시 전형들 결과들을 네,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정시 모집 결과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시 모집 결과는, 자, 앞서서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보통 이제 다른 지역 교대들 같은 경우에 수능 관영 비중에 있어서, 그러니까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반영 비중이 25%씩 다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대구 교대는 좀 독특하게 국어 반영 비중이 30, 수학 반영 비중 30, 영어 반영 비중 20, 탐구 반영 비중 20으로 조금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일단 지원 전략을 좀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먼저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뭐 2월 인원이 된, 그러니까 수시에서 모집하지 못한 인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2월해서 이제 정시에서 모집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뭐 좀 성적 간의 편차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집 인원 규모가 가장 컸던 일반 전형 같은 경우를 기준점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대략적인 성적을 한번 좀 짐작을 해볼 수는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점수를 한번 좀 짐작을 해보면, 자, 우선 일반 전형, 이제 모집 인원이 가장 많았던 일반 전형 같은 경우를 가정을 했을 때, 자, 일반 전형 지금 수능 성적 지금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841.32가 지금 최종 합격선 정도라고 되어 있고요. 평균선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최종 합격선은 대략 803.86 정도,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뭐 대학 어디가 이런 데다 이제 본인들 성적 입력하고 한번 이제 돌려보셔도 되는데, 이제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점수들의 지금 환산백분위가 한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만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원래 이제 그 25%씩 이렇게 반영을 해서 환산을 했으면 되게 좋을 텐데, 지금 대구교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반영 비중이 좀 높고 영어, 탐구 반영 비중이 조금 낮기 때문에 일단 이제 뭐 영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평균자가 한 2, 3등급 정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국수탐 기준으로만 그냥 비율 그냥 거의 동일하게 맞춰서 그냥 간다고 했을 때 대략적인 백분위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정도 점수가 어느 정도 점수된지. 자, 그러면 이제 뭐 그 성적들마다 좀 편차가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평균점이 한 841.32점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대충 계산을 해봤을 때, 국수탐, 그러니까 국수탐 100분입니다. 국수탐 100분이 기준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국수탐 기준으로 가면, 841점 정도면 한 100분이 한 77%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 이제 환산 점수를 적용한다고 했을 때 여기 이제 환산 점수를 한 2등급, 3등급 정도 가정한다고 해도 네, 대략적으로 한 77% 정도. 네, 요 정도 이제 환산 점수가
나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는 한 2등급 정도로 그냥 가정을 했을 때요. 2등급 정도로 가정을 했을 때, 네, 한 77% 정도, 그러니까 77점 정도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77이면은 지금 대략 봤을 때 상위 한 23% 정도, 네, 상위 한 23% 정도니까 거의, 2등급 끝 아니면 3등급 초반, 진짜 극초반, 네, 그 정도가 이제 형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환산 점수 803.86이라고 한다면 영어를 2등급으로 간주했을 때입니다. 2등급으로 간주했을 때, 뭐 영어 3등급이면 조금 더 변수가 생길 수는 있어요. 생길 수는 있는데, 어쨌든 영어 2등급이라고 간주했을 때 803.86이라고 한다면, 대략, 그 100분위 점수가 한 67, 국수탄 100분위가 한 67에서 68 정도. 물론 이제 반영 점수는 표점을 반영을 하긴 하지만, 네, 그냥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100분위 점수로 간다라고 했을 때 환산 100분위가 한 67에서 68 정도 사이가 네, 최종 합격선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 연도 같은 경우, 그러니까 과연 2023학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왔었냐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2023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평균점, 환산 점수가 한 900점 정도 됐었어요. 900점. 그리고 최종 합격선이 884점이었습니다. 884점. 자, 그러면은 이제 대충, 어느 정도인지 좀 비교가, 이제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최종 합격선이라고 하는 게, 뭐, 이제, 등급별 가중치가, 그러니까 과목별 가중치가 있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최종 합격선이 한 3.0 정도에서 진짜 딱 끝나는 경우들이 좀 생겼거든요. 생겼었는데, 지금, 2020, 그 4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균점 자체가 전년도 최종 합격선보다도 더 내려왔습니다. 최종 합격선보다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 여기 841점인데 라고 했을 때, 영어를 지금 2등급이라고 간주했을 때, 요 점수대를 이제 상정을 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영어가 이제 3등급이었다라고 한다면 조금 다른 이제 과목들의 점수는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으로 가정을 한다면, 영어 2등급 기준이었을 때는 100분위 기준점이 대략 한 77 정도까지 내려왔었다라고 하는 거를 좀 가정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만약에 영어를 3등급으로 간주하잖아요. 영어를 3등급으로 간주를 한다면, 대략 100분위 점수는 이거보다는 훨씬 더 높아지긴 합니다. 영어 3등급을 간주한다고 했을 때는 국어, 수학, 탐구 지금 한 100분위가 거의 한 80 정도 100분위 80 정도는 나와줘야 네, 얼추 한 840점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정도로 이전 연도, 그러니까 2023학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좀 많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면접 같은 경우는 뭐 실제 반영 비율 자체가, 그러니까 정시에서 뭐 아시겠지만 교대 면접 반영 비율은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실제로 이제 반영비만 놓고 보면 수능 성적 반영비가 대구교대 같은 경우 97.1%, 면접 성적 반영 비율은 2.9%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면접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그래도 어느 정도 점수를 확보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결론적으로 이제 수능 성적이 굉장히 이제 좀 중요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2023학년도하고 일반 전형 기준으로 했을 때 좀 차이가 있었다. 요걸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뭐 영어 3등급이라고 하는 걸 가정했을 때요. 국수, 영탐.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계산하기 쉽게 그러면 이제 등급으로 좀 계산을 해보면 작년에 이제 평균점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뭐 일단 그 인문 쪽 지원 자연계열 학생들보다는 인문계열 학생들이 지원할 가능성이 더 컸다는 점을 가정했을 때 국어가 한 등급이 한 3등급, 수학 한 4등급, 그 다음에 영어랑 탐구가 영어 같은 경우 한 3등급, 그리고 탐구가 한 2등급 정도 나왔었을 때, 네, 일단, 아마 평균점 정도는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전 연도에는 이거보다는 더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연도에는 그래도 뭐 평균점 자체가
한 2.41 등급 정도 나왔었는데, 지금 2024학년도가 2023학년도가 한 2.4, 그리고 2024학년도 작년이었죠. 작년이 지금 요 정도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네, 참고적으로 조금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략 점수대가 조금 많이 떨어졌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3등급에 가까운 그런 이제 백분위가 나왔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어쨌든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올해 정시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이제 결과들이 나올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또 이제 작년같이 갑자기 이제 또 경쟁률이 뭐 3대 1이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또 이제 변수가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해서, 결과를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수능 위주 기초생활 차상위 한부모 이제 특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 이제 해당 점수가 나와 있는데 요 부분들은 이제 추후에 뭐 2월 규모가 생길지 안 생길지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으니까 저희는 그냥 일반 전형 기준으로만 한번 좀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 같은 경우는 지금 점수가 좀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이 오히려 점수대가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럴 것 같으면은, 네, 농어촌 학생도 아마 일반 전형으로 지원을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그렇게도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시 최종 합격 등록자들의 점수대별 이제 분포 현황이 좀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앞서서 지금 한번 다시 위로 가볼까요? 다시 위로 가보면 여기 지금 최종 합격선이라고 한 게 일반 전형 기준으로 그냥 갈게요. 그래서 최종 합격선이 지금 803.86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거기 지금 실제로 수능 점수대별 분포 현황을 보면 즉 810점 이하가 지금 23명 정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지금 확인할 수 있죠. 농어촌은 지금 아까도 보셔서 알겠지만 평균점이 좀 높아서 여긴 지금 여기 합격자 자체가 없었는데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지금 810 이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 810 이하라고 하는 게 네, 영어를 뭐 2등급, 3등급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각각 이제 백분위가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뭐 우리가 이제 최상의 뭐 영어 2등급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백분위 점수가 무려 그 67, 68 정도까지 간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위 한 33%? 영어 2등급이라고 한다면 네, 그 정도가 이제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어를 3등급 정도라고 간주를 한다라고 한다면 백분위 한 28에서 한 30 정도? 네, 그 정도가 이제 나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최저 합격선인데, 우리는 그냥 최저를만을 너무 바라보지 말고, 평균 정도를 바라보고, 네, 지원을 해 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대에 좀, 생각이 있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실제로 이제 나중에 수능 점수가 나오고 나서 이제 최종 이제 결과치들을 한번 이제 대입을 해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제 제가 확인했던 바로는 2025학년도 지금 올해 입시 같은 경우에 수능 관영 비중은 변화가 없거든요. 수능 관영 비중은 좀 특이하게 2026학년도, 그러니까 지금 올해 고등학교 2학년들이 입시를 치르는 내년 같은 경우에도 수능 반영 비중은 변화가 없더라고요. 다만 면접 반영 비중이 내년에는 조금 더 높아지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당장 올해 고3들까지는 면접이든 수능 반영 비중이든 간에 전년도하고 이제 동일한 기준이기 때문에 이제 요 부분들이 추후에 이제 올해 정시에서도 교대 경쟁률이 갑자기 이제 또 뛸지, 아니면은 그냥 이제 평균적인 이제 평년의 수준으로 이제 조금 경쟁률이 떨어질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총점 점수대별 분포 현황은 이제 면접 점수까지 합산해서 나온 건데, 뭐 면접의 반영 비율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수능 점수대가 어떻게 이제 나와야지 우리가 이제 합격을 할 수 있을까, 그걸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딱 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한 3등급 정도였었으면, 그러니까 수능으로 3등급, 그러니까 전체가 다 3등급 정도였었으면 조금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조금 낮아도 결론적으로 이제 합격했던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는 가장 낮은 곳을 바라보지 말고 항상 이제 중간치 정도를 바라보고 좀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수능에서도 이 결과치가 갑자기 이렇게 제가 볼 때 확 뛰고 그럴 것 같은 느낌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뭐 지금 현실로 이제 감안한다면 그냥 좀 여유 있게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네, 그 백분위 점수로 한 이제 80에서 한 85 정도 사이면 이제 조금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80점, 백분위 80 미치어도, 네, 이제 경쟁이나 이런 것들 보면서 뭐 이제 추가 합격까지 노려보신다고 한다면, 네, 70대 후반 정도에서도, 중후반 정도에서도 일단 합격 때는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거는 네, 이제 올해 경쟁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추후에 좀 이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네, 이제 여기가 이제 마지막이었네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더 내용은 없기 때문에 요 정도로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교대들에 대한 전반적인 선호도가 좀 이제 많이 내려가 있고 지금 교대 정원도 좀 축소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이슈들 때문에 옛날만큼 지금 힘을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뭐 교대 쪽에 생각이 있는 분들은 그런 주변의 상황에 개의치 마시고 네, 적극적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시 경쟁률은 더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은 잘 안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제 뭐 좀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고 작년에는 좀 이례적으로 정시 경쟁률이 네, 이제 좀 많이 높아지면서, 그러니까 작년 정시 경쟁률이 높아진 거는 사실 이제 수시 2월 인원 규모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점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대를 이제 뭐 좀 대충 정리를 해보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지금 설정해 놓은 대학들이 있어요. 교대 중에.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월 규모가 좀 사이즈가 좀 크게 나왔었다는 거를 작년 입시에서도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수능이 쉬울지 어려울지는 사실 그거는 예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네, 2월 규모가 결정이 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좀 적절한 지원 전략을 좀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이제 뭐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너무 이렇게 낮은, 그러니까 가장 낮은 점수가 맨 마지막 꼬리가 몇 점이냐 이거를 보지 마시고 네, 좀 그럼 너무 불안해요.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평균점 정도가 대략 좀 어느 정도 선인지 그거를 보시고 좀 마음 편히 지원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매년 교대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 이제 그 입시 상담을 좀 하다 보면 뭐 이제 사실 이제 제 입장에서도 좀 이제 그 밑에 꼬리를 이제 붙잡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는데 네.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불안한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항상 평균점을 바라보시고 네,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는 게 마음 편하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대구교대 입시 결과 리뷰를 좀 마무리하고 이것으로 이제 교대는 이제 전부 다 리뷰를 다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나머지 일반 종합대에 있는 초등교육과 일부분만 이제 좀 하면 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여력이 있을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올해 이제 교대 지원을 희망하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모두 다 좋은 결과 있기를 저희 리테라이드가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